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황사가 장난이 아니네요. 미세먼지가 상당합니다. 3월 이맘때쯤이면 연례 행사로 찾아오는 일이긴 한데 작년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역시나 또 저 우리의 호흡기를 괴롭히는 미세먼지가 찾아와서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쉽사리 가라앉지 않네요. 작년에 그 그래도 좋았던 점, 네, 그래도 좋았던 점. 코로나가 그래도 우리를 좀 뭐랄까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미세먼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국 지역의 공장들이 운영을 안 해서 먼지가 없었어요.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3월, 4월을 맞아서 그나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 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니까 아우, 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황사까지 같이 겹쳐서 최악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호흡기 관리 특히 잘 하시고요. 저는 예전에 미세먼지가 있어도 그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녔거든요. 가끔씩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가 괜찮은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감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 호흡기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불편한 건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좋은 점이 있어서 확실히 모든 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은 60s 가르랭이라고 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글렌체크였고요. 요즘 글렌체크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인데 노래를 음반을 안 내고 있어서 요즘 계속 뿌걸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맥주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맥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뉴스를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맥주의 역사나 막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맥주 시사 뭐 이런 거 맥주 뉴스를 좀 뽑아 보니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들도 있어서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좀 골라왔고요. 그 맥주 시장이 한 작년까지만 해도 혹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예상을 잘 못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것,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장일단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맥주 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뉴스라기보다는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잡지 있잖아요. 패션 잡지인가요? 제가 에스콰이어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보질 않아서 예전에 무슨 뭐 스타 뭐 땡땡 이런 그 별다방 같은 데 가면 이런 잡지들이 많이 있어서 노블 뭐 이런 잡지 있잖아요. 가끔씩 보곤 했는데 요즘 뭐 핸드폰을 보니까 굳이 잡지를 많이 안 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맥주 기사가 나와서 좀 봤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에스콰이어 2021년 2월 19일이네요. 한 달 전 거네요. 맥주를 더 맛있게 먹는 5가지 비법. 오, 비법 궁금합니다. 과연 비법이 뭘까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페트, 병, 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더 맛있는지 맥주 포장 중에서 페트병, 그다음에 그냥 일반 유리병, 캔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맥주 마시기 적합한 용기인지를 얘기를 해놨네요. 기사를 잠깐 보면 용기에 따라 확실히 맛이 다르다는 사실, 앞으로 맥주의 맛은 병, 캔, 페트 순으로 기억하라. 병, 캔, 페트 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맥주의 맛이 용기에 따라 다른 이유는 세척 때문인데 병은 살균 과정에서 세척을 강하게 진행해 맥주의 맛을 보다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 병맥주 다음엔 캔, 마지막은 페트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균 과정에서 세척을 강하게 진행해 맥주의 맛을 보다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다? 좀 이상하고요. 양조 과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살균 과정에서 세척을 강하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요즘 살균 과정이라는 게 따로 없죠. 예전에는 패스처라이제이션 이라고 해서 60에서 70도 정도의 물에 살균 과정을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비열 처리라고 해서 필터레이션을 합니다. 그 필터에 아주 촘촘한 아주 굉장히 마이크로 필터에다가 맥주를 쏴서 살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비열 처리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병, 캔, 페트 맛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입 과정에서는 다 똑같은 맥주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세 개의 용기가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셨다면 그거는 보관, 운송 및 보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드리는 답은 아마 캔이 그나마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엔 다 비슷합니다. 캔이 왜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일단 빛이 투과가 안 되죠. 용기, 그러니까 이 병이나 페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빛이 투과되기 때문이에요. 맥주는 빛을 받으면 라이트 스트럭이라고 하는 이취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투명병이나 초록색병이 가장 심하고요. 맥주가 빛을 받으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받으면 특히 자외선을 받으면 약간 가스 같은 냄새가 나요. 그 황 성분을 만들어내거든요. 맥주 안에 있는 쓴맛을 만들어내는 이소알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빛을 받아서 분해가 되면서 가스 같은 향을 좀 만들어냅니다. 특히 초록색병이나 투명병은 그냥 바로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맥주들은 좀 죄송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맥주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좀 그런 이취를 만들어내요. 그에 반해서 이 캔은 빛을 투과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취가 없기 때문에 굳이 상태가 제일 좋은 걸 마시려고 하면 캔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맥주도 똑같은 맥주가 주입이 되고 그런데 캔이 상대적으로 병에 비해서 좀 취약한 점은 이제 온도 변화에 좀 취약한 면이 있고요.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금속이다 보니까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부에 있는 맥주가 조금 더 피곤해질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맥주들 태땡, 카땡 이런 맥주들은 이런 온도 변화가 좀 있어도 크게 맛이 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사는 조금 이상하네요. 네, 틀린 정보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경 문제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외부 온도 변화에 제일 취약한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없어질 것 같고요. 지금 점점 없애는 그런 그 트렌드고요. 예전에 그 맥주 페트병은 다시 뚜껑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맥주 마셨다가 다시 뚜껑 닫고 막 그랬는데 일단 맥주는 한번 따면 무조건 다 드셔야 됩니다. 그 산소가 접촉을 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제일 주적이 산소거든요. 맥주의 주적은 산소예요. 산소. 그런데 다시 마셨다가 뚜껑을 닫아놓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드시면 기본적으로 산산도 날아가고요. 그리고 산화, 취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맥주 고르는 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선한 맥주 고르는 법이 뭘까요? 에스콰이어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맥주에도 제조 일자가 있다. 그렇죠. 있죠. 품질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제조 기한을 잘 살피자. 예, 중요합니다. 품질 유지 기한은 페트 맥주 6개월, 캔과 병 맥주는 12개월 이내이다. 요거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이 기한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소리지만 향은 물론 청량감이 없어지면서 텁텁한 맛을 남기기 때문이다. 청량감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죠. 향은 약간 뭉개질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품질 유지 기한을 넘겨도 맥주가 상하거나 이상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에 문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품질 유지 기한이라 함은 이 맥주를 만든 양조자가 내가 만든 맥주가 최고 맛있는 기간이 바로 품질 유지 기한이에요. 이걸 넘긴다고 해서 뭔가 맥주가 상하거나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품질 유지 기한을 지키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꼭 6개월 이내, 패튼 6개월 이내, 병맥주 12개월 이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어떤 맥주를 만들겠다라고 식약처에 그 제조 보고를 하거든요. 품목 제조 보고 신고를 하는데 그때 양조사가 정해요. 자기 맥주의 어떤 품질 유지 기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맥주의 품질 유지 기한은 꼭 1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18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양조자가 정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스타일에 따른 그 품질 유지 기한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어떤 맥주들은 오히려 품질 유지 기한을 지나면 더 괜찮아지는 맥주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선반에 이제 마트나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바틀샵에 있는 선반에 있는 맥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품질 유지 기한이 곧 유통 기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맥주를 사실 때는 그걸 보고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난 맥주를 선반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품질 유지 기한은 유통 기한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유통 기한은 선반에서 유지되는 기한이고요. 품질 유지 기한은 굳이 그 선반엔 없어도 그러니까 유통 기한이 지나도 품질 유지 기한 안에 드시면 크게 문제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맥주의 품질 유지 기한을 지켜서 먹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게 청량감이 없어지고 섭섭한 맛이 난다. 이건 꼭 아니에요. 청량감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요. 탄산이 안에 많으면. 하지만 이제 향을 위주로 먹는 맥주들은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나면 향이 좋은 말로 하면 좀 부드럽거나 우아해질 수 있고요.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다 뭉그러질 수 있습니다. 즉 양조자가 내려고 하는 향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맥주를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품질 유지 기한 안에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맥주를 많이 드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특정 맥주에 한해서 이거는 정해진 품질 유지 기한보다 좀 지나서 먹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도 있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이런 맥주들은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람빅 같은 경우는 25년까지도 상미 기한이, 그러니까 품질 유지 기한이 있는 맥주들도 있어요. 꼭 1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최적 보관 온도.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예, 최적 온도에서 그 맥주를 먹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맥주를 가장 마시기 좋은 적당한 온도는 여름철 3에서 6도, 겨울철 5에서 7도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간혹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 마시기 전 냉동을 시키면 거품이 나지 않아 맥주 본연의 풍미를 잃게 되고 그쵸, 냉동시키는 건 안 되고요. 근데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우리 과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맥주를 따를 때 탄산이 더 따갑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맥주는 냉동시켜서 먹는 게 아니니까 굳이 냉동시켜서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름철 3에서 6도, 겨울철 5에서 7도인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죠. 맥주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향이 적고 목 넘김으로 먹는 라거의 경우에는 3에서 6도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향이 좋고 향 위주로 먹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은 보통 7에서 10도 아니면 10에서 13도까지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맥주 스타일에 따라 각각 시음 온도가 달라지는 거지 맥주는 꼭 이 온도에 먹어야 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카땡이나 하이땡이나 태땡 같이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 같은 경우는 보통 3도에서 4도가 제일 좋아요. 어차피 향으로 먹는 맥주가 아니거든요. 그런 맥주들은 목넘김과 청량감으로 먹는 맥주이기 때문에 차라리 차갑게 먹는 게 좋고 오히려 온도를 좀 높게 해서 마시면 향이 오히려 마시는 걸 방해할 수 있죠.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든지 잉글리시 페일 에일이라든지 이런 맥주들은 보통 섭씨 10도에서 뭐 13도 사이에 보통 먹죠. 이렇게 차갑게 먹는 맥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맥주는 전용잔에 뭐 좋습니다. 이건 뭐 답이 맞네요. 전용잔에 먹어야 되고요. 향이 강한 맥주는 입구가 큰 잔에, 목넘김이 강한 맥주는 뭐 입구가 좁고 긴 잔에 뭐 그런 어떤 원리들을 따르시면 좋죠. 전용잔에 먹으면 뭐 향미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은 그 좀 분위기 그죠? 뭐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있죠. 그 맥주 전용잔에 마시면 그냥 제대로 마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뭔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맥주 더 맛있게 따르는 법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맥주잔에 맥주를 높은 위치에서 따르며 거품을 만들어내며 반 정도를 따른다. 이때 맥주와 거품의 비율은 1대1. 두 번째, 맥주잔 반이 넘어가면 맥주를 가장자리에 천천히 따르며 거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맥주의 거품이 맥주잔보다 1, 2cm 올라갈 때까지 천천히 따라주면 보다 맛있는 맥주 완성.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잘못됐고요.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는 방법은 일부러 이렇게 거품을 확 낼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맥주잔을 45도로 한 다음에 천천히 그 잔 면을 따라서 맥주를 따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맥주 거품이 쭉 올라오게 되고 45도로 따르다가 점점 90도로 맥주잔을 세우면서 따라서 거품이 적당히 맥주잔에 올라올 때까지 따르시면 됩니다. 처음에 맥주잔을 놓고 위에서 뭐 직각으로 폭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거품이 굉장히 거칠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탄산도 더 급격하게 날아갈 수 있고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45도로 잔을 한 다음에 천천히 따르시다가 따르시는 어떤 그 속도에 따라서 잔을 이제 90도로 올려주시고 정확히 맥주가 딱 따랐을 때 거품이 그 딱 위에 잔에 딱 맞는 정도까지 올라오게 따르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탄산이 많은 맥주들 뭐가 있을까요? 바이스비어라든지 아니면 벨기에의 트리펠, 뭐 두벨, 쿼드루펠처럼 탄산이 굉장히 많은 맥주들 일반적으로 바틀 컨디셔닝 안에서 자연 탄산을 만드는 그런 맥주들인데요. 그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잔을 45도로 놓고 따라도 거품이 굉장히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그때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좀 기다려 주셨다가 적당히 거품이 내려간 다음에 다시 맥주를 따라 주시면 거품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그 잔 위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절대 안 무너집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위에서 잔 밖으로 잘 흘러내리지 않고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가 돼서 뭐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 맥주를 제대로 그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에 맞게 맥주를 잘 따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잘못된 정보들이 곳곳에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보낼 때는 자문을 좀 받고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거의 자문이 끝났는데 자문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다 자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TV로 나가는 건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사로 나갈 때도 맥주 전문가가 주위에 좀 있으면 자문을 좀 받고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사 하나 갖고 많은 얘기를 했네요. 음악 듣고 와서 다음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죠. 저번에 우리 김미연 비오소믈리에 오셔서 다프트 펑크의 조지오 바이 모르도를 듣다가
끝냈는데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프트 펑크가 이제 해체된 걸 좀 아쉬워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프트 펑크 George by Moroder. 다프트 펑크의 George by Moroder 들으셨습니다. 길죠? 9분짜리 노래입니다. 진짜 길죠?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별로 지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그 에필로그가 이렇게 한 명은 자폭을 하고 자폭을 한 뒤에 다른 한 명은 이게 석양속을 걸어가는 그런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남겼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쨌든 9분짜리 노래 처음 틀어드렸고요. 맥주 뉴스 좀 첫 뉴스가 좀 길었죠. 좀 짧게 다음 뉴스 알려드릴까요?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투데이에서 3월 18일 나온 기사인데요. 맥주 성수기 잡아라. CU 캔맥주 구독 서비스 출시. 재밌네요. 주류 스마트 오더의 어떤 영향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맥주 유통과 구매에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유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CU가 18일 주류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데일리샷과 업무 제휴를 맺고 국내 최초로 캔맥주 구독 서비스를 내놓는다. 데일리샷은 아시죠? 저희 예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던 김민욱 대표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뭐 구독 서비스인데 한 달에 얼마지? 9,900원을 내면 제휴된 펍에 가서 첫 잔을 무료로 마시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는 걸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이 데일리샷이 바뀐 그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데일리샷은 국내 최초 프리미엄 주류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은 IT 스타트업 맞고요. 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번에 CU와 이런 걸 했네요. CU와 데일리샷이 선보이는 캔맥주 구독 서비스는 데일리샷 앱에서 구독권을 구매하면 매월 캔맥주 3캔을 CU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호, 그러네요.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재밌는 서비스네요. 월 구독료는 뭐 6,900원이고요. 편의점 대표 행사인 만원, 4캔 만원과 비교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뭐 그렇죠. 이 데일리샷에 가서 회원이 되면 유료 회원이 되면 근처의 CU에 가서 정해진 맥주일 거예요. 아무 맥주는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정해진 맥주를 3캔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이용 방법이 좀 나왔는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CU 캔맥주 구독 서비스 적용 대상 상품은 4캔 만원 행사 상품 중 인기 상품 12종으로 선정이 되며 주차별로 새로운 이벤트 맥주를 추가해 골라 마시는 재미를 더한다. 구독권 사용 방법은 데일리샷 앱 내 CU 브랜드관에서 원하는 캔맥주 3개를 주문한 뒤 점포 픽업 시 근무자에게 구독권 바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맥주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맥주를 미리 선정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그거를 근처에 있는 CU에 가서 보여주면 되나 봐요. 픽업 점포와 픽업 시간, 픽업 수량 모두 구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그 GS 땡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맥주를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맥주를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점포에서 어떤 편의점에서 픽업을 할 건지 제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데 그렇게 나와요. 딱 해놓으면은 몇 월 며칠까지는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시간 안에 그 점포를 가면 그 맥주를 픽업해 올 수 있어요. 물론 제 주민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바코드를 보여주고 제가 주문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샷에 있는 CU 브랜드관에 가서 맥주를 구매하고 어떤 점포에서 몇 시에 픽업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으면 거기 가서 분명히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바코드를 보여주면 아마 맥주 3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류 스마트 오더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맥주는 좀 특별한 맥주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캔맥주 3개를 주문한 다음에 구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월 1회인 것 같은데, 그냥 평상시에도 구매할 수 있는 맥주면 굳이 구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서 4캔 만 원이나 3캔 만 원이나 뭐 그렇게 사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가격이 굉장히 싸거나 4캔 만 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맥주 산업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5캔에 만 원을 만약에 이런 어떤 구독 행사로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거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평상시에 구매하지 못하는,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맥주를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면 저는 주류 스마트 오더가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시간대에 가서도 4캔 만 원 맥주를 구매할 수 있는데, 똑같은 그런 라인업 맥주를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냐 아니면은 뭐 레어템이냐,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세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꼭 CU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바틀샵이라든지 뭐 이런 곳과도 제휴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떤 바틀샵과 데일리샷이 제휴를 해서 그 바틀샵에 있는 맥주를 뭐 구독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바틀샵에는 4캔 만 원 맥주가 아닌 좀 더 구하기 일반적으로 구하기 좀 힘들고, 아니면 좀 고급 맥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맥주들을 만약 구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어디 가서 가져와야 한다면 맥주를 가서 그런 맥주들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가 시간을 내서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뭔가 픽업을 해온다는 것은 그 맥주가 부가가치가 크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수고를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맥주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들어간 행동이잖아요. 행위고. 그러면 그 맥주는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류 스마트 오더를, 제가 주위에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주류 스마트 오더에 적용되는 맥주들은 부가가치가 크거나 아니면 굳이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 맥주들, 구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가치가 큰 맥주들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틀샵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서는 O2O 업체들, 뭐 데일리샷 같은 업체들과 얘기를 해서 서비스를 런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전국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바틀샵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틀샵 측면에서는 이게 채널을 하나 늘리는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뉴스인가요? 세 번째 뉴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오비 카땡이 포장이래, 병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갈색 병이었잖아요. 투명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명병 맥주들이 좀 있긴 하죠, 한국에. 뭐 카프땡이라든지 밀땡이라든지 투명병 맥주들이 있는데, 투명병 맥주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맥주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빛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빛이 그냥 투과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스트럭이라는 이취가 100% 발생을 하고요. 100%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병을 쓴다는 건 약간 모험일 수 있어요. 근데 오비가 그걸 모르겠느냐? 알겠죠. 거기서 맥주 만드시는 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굉장히 예,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맥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실을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박수를 쳐야 될 일이고요. 갈색병은 재활용이 안 돼요. 재사용은 돼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은 그 맥주병들은 수거를 해간 다음에 안에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합니다. 갈색병이 그래서 그 맥주 회사, 국내 맥주 회사가 다르지만 맥주병은 다 똑같은 갈색병이었잖아요. 재사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냥 부셔지면 끝이에요. 초록색 병 같은 경우에 그 태땡 같은 맥주들 같은 경우는 태땡에서만 다시 재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는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브랜드의 어떤 그 가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병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땡이 그렇게 나오는 이상 오비도 뭐 굳이 갈색병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좀 의외인근한 건 투명병을 쓰는 거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투명병을 쓰는 거는 이 투명병은 재활용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정말 대단히 좋은 방법이에요. 품질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을 느끼고 드시는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익스큐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투명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처럼 이렇게 이치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소주 타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하면 캔 사서 드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을 사서 드시면 그런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여기 또 이제 옛날에 그 하이땡 맥주의 뒤에 그 온도에 따라서 사라졌다가 생겼다고 하는 그 마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적정 온도가 되면 이 맥주를 마시 적정 온도다 되면은 이렇게 생기는 표시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거를 또 적용시켰어요. 재미있는 어떤 그 마케팅 포인트 같고요. 여기 보니까 그 무슨 별표가 생긴대요. 라벨에. 그러니까 이 맥주를 가장 마시기 적정 온도가 되면 별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별표가 사라지는 뭐 그런 어떤 재미 요소를 둔 것 같아요. 이미지를 변형시킨 것 같고요. 좀 올드한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카땡이 그래서 어떤 이런 그 투명병 환경도 생각하면서 이미지도 황금색의 맥주 색깔을 그냥 보여주는 좀 젊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고급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투명병이 조금 젊은 이미지는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잔에 따라 마신다기보다는 이 투명병은 그냥 병째 마셔도 병때 마시는 게 뭔가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하여튼 오비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등 맥주가 이런 선택을 하면 다른 맥주들도 아마 이런 어떤 변화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환경 문제들이 계속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들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제가 쓴 기사인데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쓴 칼럼입니다. 막걸리에 허용된 온라인 판매 수제 맥주는 왜 안 될까라는 주제로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좀 긴 칼럼을 좀 썼는데요.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댓글들이야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4캔 10,000원 맥주 수제 맥주가 생겼고 그 4캔 10,000원 수제 맥주가 아닌 수제 맥주들도 있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맥주 면허가 한 150개 정도, 그러니까 150군데 정도의 수제 맥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마트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4캔 10,000원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아야 뭐 한 10개 아닙니다. 10개 안쪽이고 그럼 나머지 한 100개 넘는 맥주들은 이 4캔 10,000원에 해당되는 맥주들이 아니죠.
근데 언론에서 보면은 수제 맥주 전성시대에 뭐 수제 맥주 잘 나간다, 뭐 IPO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수제 맥주 시장이 굉장히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은 했지만 뭔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뭐 수제 맥주라고 하는 뭐 그런 카테고리가 2020년 1,000억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 업체들은 좀 다른 나라 얘기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캔라인도 갖고 있지 않고 또 마트나 편의점 납품하려면 또 입점비 같은 게 커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이번에 코로나를 맞아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고군분투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이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얘기한 게 이제 온라인 판매예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좀 풀어 주시라. 우리가 지금 마트나 편의점에도 납품 못 하고 그렇다고 주로 케그 제품을 이제 펍이나 이런 데 납품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맥주가 팔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열어 주시면 좋겠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의도에서 저번에 성명서를 또 발표한 거죠. 소규모 그 맥주 제조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제조 업체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동질성을 갖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 중에서 네캔만 원이 가능한 또 큰 업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브루펍부터 아니면 중간 유통을 주로 하는 케그 유통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진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그 여론이나 아니면 정부의 시선은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청소년이 음주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또 제기하고 있고요. 청소년한테 맥주를 파는 것은 좀 불가능해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규제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오케이 청소년이 구매 안 해도 택배로 만약에 맥주가 왔을 경우에 집에 있는 청소년이 그걸 뜯어서 먹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이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지 같고요. 그거 뭐 그렇게 따지면 집으로 택배되는 모든 19세 이상 물건들은 다 금지를 시켜야죠. 굉장히 좀 억지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주가 온라인 유통이 되면 전반적으로 음주량이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소주나 위스키나 이런 어떤 술에 대해서 가해지기는 규제도 다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 사회에서 음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음주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수제 맥주 쪽에서 먼저 명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그 얘기는 어떤 그 매출 확대나 사업의 확장성의 어떤 기준을 갖는 것보다 작은 업체들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안이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첫 번째 생각입니다. 매출을 막 늘리는 그러기 위한 온라인 판매 허용은 여러 가지 명분도 쓰지 않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로가 막혀서 혹은 굉장히 대형 맥주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소규모 맥주들의 지속 가능성이죠. 생존을 좀 뒷받침해주는 지원해주는 차원에서의 온라인 판매로 이 관점을 바라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준과 한계도 좀 명확하겠죠.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지만 단순히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업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그 긍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건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어떤 기준과 한계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은 게 제가 이제 국산 농산물의 사용이에요. 맥주를 만드는데 맥주는 기본적으로 90% 이상 거의 99%가 다 수입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게 쌀 같은 걸 사용하면 국내산 쌀을 사용하면 세금 경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쌀을 갖고서는 맥주를 만들면 추가적인 장비도 좀 필요하고요. 호화 장비도 좀 필요하고 다루기 좀 까다롭기도 하고 결과물이 또 뭐랄까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매끄럽진 않은 경우도 좀 있어요. 쌀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 다른 곡물, 뭐 향신료, 과일 같은 것도 국내 농산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맥주에 좀 사용하게 하고 그런 사용한 어떤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선 일종의 쿼터로 온라인 판매 쿼터를 둬서 허용을 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명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생산량 같은 경우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을 사용한 맥주에 한해서 일종의 쿼터제를 둬서 온라인 판매를 좀 허용하는 방법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이 기사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음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한 대안은 다른 뭐 네이버나 이런데 카카오나 이런데 파는 것보다 일단은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체적 홈페이지 쇼핑몰을 통해서 직접 배송을 하는 결제도 1인 1회 어떤 그 구매량을 정해놓고 카드로만 결제를 하게 하면 청소년 구매에 대한 것들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에도 일단은 쿼터를 둬서 너무 많은 맥주들을 어떤 개인이 많이 사가게 하는 걸 막는다고 하면 청소년 음주나 아니면 음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일단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오픈되는 건 원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차근차근히 해보면서 좀 작은 업체들의 지속 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또 앞으로 계속 확산시키게 한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맥주를 단순히 술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일단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누가 지웁니까? 맥주 만드는 사람들, 맥주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워야죠. 물론 맥주는 술이고 술은 굉장히 뭐 1급 발암물질 이런 알코올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뭐 음료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걸 좀 차치해 두고 그건 부정적인 측면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무언지를 좀 바라보고 특히 맥주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요. 문화 상품이다. 문화의 일종이다. 그런 관점들을 갖고서는 얘기를 꾸준히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맥주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 맥주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온라인 판매로 진행을 해도 크게 사회에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올해 계속 지속할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요. 뭐 저희랑 같이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계속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먹고 뻗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저희는 저희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저희는 즐기고 그죠? 한 잔을 먹더라도 즐기면서 마시고 그리고 맥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맥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그 주위로 이제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 횡설수설했네요. 다프트 펑크 노래 엄청 기네요. 그거 들으니까 시간이 다 됐네. 네, 오늘 얘기여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 더 재밌는 맥주 이야기를 갖고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주말 좋은 주말이래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화요일이시겠죠? 예,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